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산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육의 그 왕건 내에 6위의 왕신건건의 그 물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육 왕건 내에 상활 왕건 내에 의대야. 왕건 내에 가면 어렵고 오면 명예가 있으리라. 상활 왕건 내에 의대야. 가면 어렵고 오면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가는 것은 어려우나 오는 것은 영예가 있는 것은 마땅히 가고 오는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제 그 학계가 간산 멈춤이죠. 멈춤의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자리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응도 없습니다. 간산의 멈춤의 제일 밑에 있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첫 단계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겠죠. 즉 초육 위치를 먼저 보면은 초육은 부당이로서 응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학계간 멈춤의 간의 제일 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초육은 어려움이 시작되는 첫 단계로서 이제 이 음이 있으니까 나아감의 성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의 부드러움이 있는 데에다가 위로 응하는 효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위로 가면은 어려움이 한층 더 강화되고 힘드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간계의 그침에 멈추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위로도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가면은 어려움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상황이 있으니 초육의 위치도 간계 멈춤의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그침의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먼저 남보다 먼저 알아보고 또 지켜보고 멈춤의 시기를 잘 그쳐서 제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 효의 취지를 그 수산건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 수산건의 시절에 대한 괴의 명을 고려하여서 이 실천적으로 왕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내예가 주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때 이때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림의 의미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시점도 이렇게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6.2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왕신건건 비궁지고 임금과 신하가 어렵고 어려움이니 자기 몸의 연고가 아니라 상활 왕신건건 종무구야. 임금과 신하가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마침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를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므로 결국 끝내 그들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누어서 보면은 지금 학계의 위치가 중을 얻긴 얻었죠. 근데 이제 그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상계가 이제 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효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학계 중은 이제 간산 멈춤의 중간에 있죠. 그리고 상계는 감의 험난함의 가장 중간에 있죠. 그래서 내가 학계 멈춤의 중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상계 감의 험난함에 있는 저 험난함의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도우러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황론이죠. 외부적 상황에서 도우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설명해 보면은 6위는 중정이고 9,5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위는 간의 멈춤의 중앙에 있고 9는 감, 험난함의 가운데 중앙에 있다. 그래서 결국 비궁지고 제 탓이 아니라 상황이다. 즉 9호가 험난함의 가운데 있고 6위 충신은 그러한 험난함을 건너서 이제 9호를 도우기 위해서 밤낮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하시기를 정중한 유기는 양강하고 강중한 존이 구호와 정응을 한다. 그러나 육이가 움직일 수 없는 관계의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구호 역시 감의 험중에 위치하여서 존이 구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서 왕과 신하 둘 다 상황론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학설이 대립이 되는데 왕과 신하가 외부적 사정으로 모두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왕의 신하가 어려운 것인지 요거는 조금 견해 대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왕신의 의미를 양자 모두 포함하는 건지 왕의 신하가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궁지고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론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상황론 탓이지만 결국에는 허물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상황론이 본인의 탓이 아니라 상황론이면은 이게 허물이 없게 되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 행동 준칙에 대한 그 말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론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육 왕건 내에 상할 왕건 내에 의대야 가면 따리를 절뚝거리게 될 것이고 오면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상할 왕건 내에는 함부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알맞은 시기를 의대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물상을 보면은 왕건 가면은 다리를 쩔뚝거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 본상에 그대로 저번 시간에 총론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수상근의 본상은 이렇게 내산수가로부터 왔죠. 그래서 내산수가에는 진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감의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쩔뚝거리는 본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돌아오면은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수상근의 본상이 초효가 변하면은 수화기제가지죠. 수화기제는 이렇게 이제 그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태에서 이렇게 하나의 음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학계가 이렇게 리의 밝음,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올라간 것은, 나아간 것은 감의 질병을 얻는 반면에, 이렇게 바깥에서 내려온 것은 리의 사랑, 유가 들어오니까 간의 말을 이루어서 이제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나아간 것은 감이 되어서 질병이 되어 절뚝거리게 되나 사가 이로 내려온 오가 이로 내려온 유가 오로 이로 내려온 것은 리로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의 말을 이루니 칭송함 명예 예의 물상이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즉 결국에는 내에 가면 절뚝거리고 오면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의당 당연히 때를 알맞은 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수산근의 본상이 초효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그 수화기제가 되죠. 수화기제가 되는데 이 수화기제는 지천태로부터 이렇게 물상이 도출해서 왔습니다. 즉 결국에는 지천태에서 이렇게 물상을 보니까 상계가 감의 험난함이 있죠. 즉 감의 험난함을 보고 내가 견이험지 감의 험난함을 보고 멈추게 되니까 초육의 시절에는 다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견이험지 총론에서 나온 그 물상의 그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가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될 것이고 오면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상할 왕건 내에는 함부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알맞은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6위를 보겠습니다. 왕신건건 비궁지고 상할 왕신건건 종무구야. 왕의 신하가 다리를 쩔뚝거리고 또 쩔뚝거리니 그것은 임금을 보필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활 왕의 신하가 다리를 절고 또 절게 될 것이니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물상을 보면은 이제 왕신건건, 왕의 신하가 다리를 쩔뚝거리게 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상근의 본상은 이렇게 내산소가에서 왔죠. 그래서 내산소가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일단 다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쩔뚝거리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효변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뒤집어진 진의 다리 하나가 효변하게 되면 다시 또 감의 물상이 도출되니까 또 다리가 절뚝거리게 되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원래 속각계에서는 추위라면은 다리가 일단 한번 절뚝거렸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상근의 유기가 효변하면은 수풍정이 되니까 다시 대감을 만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절뚝거리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건건 절고 또 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두 번이나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천태 지게 목에서 곤의 신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 가지고 손의 명령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근근화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지천태에서 상계인 공의 신하가 왕궁에 들어와서 오가 일로 가니까 손의 명령을 따라서 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감의 병에 걸리게 된다. 즉 이 이유는 국사를 돕는다고 일을 한다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허물이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수산근에 본상이 있으면은 6.2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풍정이 되죠. 이 수풍정은 지천태 이 모기로 붙었죠. 이런 상태에서 건의 신하가 이렇게 5가 1로 가니까 5가 1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요렇게.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학계가 손의 물상이 나오니 복종하는 물상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무구, 허물이 없다. 마침내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또 절뚝거리니 그것은 임금을 보필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할 왕의 신하가 다리를 절고 또 절게 될 것이니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궁지고는 이제 앞에 일반적인 설명은 왕신건건 왕과 신하가 상황론적으로 둘 다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사는 왕의 신하가 이제 임금을 보필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상근의 그 초육과 그 육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초육에서는 완건의 의미와 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6.2에서는 왕신건건의 그 의미와 그 다음 비궁지고 이게 상황론인데 이 상황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허물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건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